안녕하세요. 드라마피그입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기억의 끝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소미의 한마디는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죄의 자각 그리고 다가오는 심판을 암시하는 걸까요?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심판과 용서, 그리고 사랑이라는 복잡한 감정의 교차점을 지켜봤습니다. 살면서 지은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설령 기억을 잃어도 심판은 기억보다 집요하게 따라온다는 것을요. 6화 마지막에 하와이 티셔츠를 입은 남자를 본 소미의 표정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녀가 과거에 저질렀던 결정적인 죄의 열쇠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의 시간이 왔습니다. 7화 예고편은 가족의 상봉이라는 따뜻한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그 안엔 더 깊고 더 아픈 진실이 기다리고 있진 않을까요? 소미의 죄, 영예의 비극, 해숙과 낙준 부부의 마지막 선택까지 모든 것이 맞물리며 드라마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에서는 이전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생각해보고 숨겨진 복선과 드라마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6화가 끝나던 순간 소미는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소미가 잊으려 했던, 아니 잊어야만 했던 과거의 실체였을까요? 하와이 티셔츠를 입은 그 남자는 그녀가 숨기고 있던 모든 진실을 상징하는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예고편은 따뜻한 가족의 재회로 시작합니다. 해숙과 낙준 부부는 오랜 시간 갈망했던 부모님과 상봉하며 오랜 고통 끝에 찾아온 순간 겉으로는 평화롭고 감동적이지만 그 재회의 기쁨 뒤에는 지워지지 않은 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해숙과 낙준은 다시금 깨닫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가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하지만 동시에 그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요. 센터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미가 숨긴 기억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도망치려는 그녀의 의지까지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낙준에게 한 가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죄의 심판과 구원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여정과 같았습니다. 지상으로 내려간 낙준은 더 이상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그는 정의를 실현해야 할 심판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판은 차가운 법의 논리가 아닌 사랑과 이해의 감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임무는 더욱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소미는 기억의 끝자락에서 진실과 마주하며 그동안 억눌렀던 죄책감이 서서히 떠오르게 됩니다. 그녀의 과거와 영예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숨기고 싶었던 기억은 점점 선명해지고 그 기억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지옥과 천국, 심판과 용서.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가 그리고 있는 세계에서 그것은 인간의 선택과 책임을 의미하며 누구도 완전한 피해자나 가해자로만 남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피해와 가해의 복합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고편의 후반부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데요. 센터장은 냉혹한 심판자이면서도 구원의 가능성을 제공하며 그는 소미가 진실과 마주하도록 이끕니다. 그녀가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속죄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일까요? 이 과정에서 해숙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녀는 소미를 끝까지 품으려 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완전히 버려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용서는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미의 고백과 함께 드라마는 절정을 향해 갑니다. 진실은 밝혀지고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겠죠? 그러나 이 심판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할 것입니다. 실화는 그 선택의 순간을 보여줄 것입니다. 과연 소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해숙과 낙준, 그리고 센터장은 그녀에게 어떤 구원의 길을 제시할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치는 모든 잘못과 실수들,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단순한 판타지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택, 책임 그리고 구원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은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변화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연이나 단순한 사건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삶과 죽음,
죄와 용서라는 거대한 주제 앞에서 스스로 선택한 길의 결과였는데요. 해숙은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또한 죄의 무게를 지닌 채 살아가는 한 인간일 뿐이었고 포도알 5개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체험을 통해 그녀는 깨닫습니다. 자신의 구원만을 바라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이며 진정한 속죄와 구원이란 다른 이들의 고통과 죄까지 함께 품어야 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을요. 소미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해숙은 그녀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속죄의 기회마저 빼앗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관용이 아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낙준 역시 변화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지옥불 속으로 몸을 던졌던 그는 시간이 지나며 사랑이란 단순히 희생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죄와 마주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것임을 말입니다. 센터장의 부탁을 받아들인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제 그는 한 사람의 남편이 아니라 정의와 구원을 실현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가장 복합적인 인물인데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영예의 행세를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숨기고 있던 죄책감과 두려움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기억을 잃음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했지만 죄의 무게는 그녀를 끝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망과 죄책감 그리고 속죄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그녀는 방황했지만 기억을 되찾은 지금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센터장은 냉혹한 심판자인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존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소미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구원의 길을 선택하기를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모든 인물들의 심리와 선택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약함일 수 있지만 그 죄를 인정하고 속죄할 용기가 있는지, 그리고 그 용기를 받아들이는 사회와 가족이 존재하는지, 실화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표면적으로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이 가진 선택과 책임 그리고 구원이라는 깊은 메시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처음부터 시청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기억보다 죄의 무게가 더 오래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억은 지워질 수 있고 심지어 인간은 고의로 기억을 밀어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는 결코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미가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과거의 죄까지 함께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은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머무르며 시간이 흘러도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또한 이 드라마는 용서의 본질에 대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자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그와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속죄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임을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용서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잘못을 직시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사랑과 정의의 관계도 이 드라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랑은 때때로 죄를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와 마주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낙준과 해숙의 선택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는 완벽한 피해자와 완벽한 가해자는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소미는 분명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녀 또한 상처받은 인간이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는 결코 단순하게 나뉘지 않으며 모든 인간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간다는 진실을 조용히 전하고 있습니다. 실화에서는 이 모든 메시지가 절정으로 수렴될 것입니다. 소미가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고 진실을 고백하며 해숙과 낙준 그리고 영애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소미는 점차 기억의 조각들을 이어가며 자신의 죄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의 과거는 영예와 치명적인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6화 마지막에 등장한 하와이 티셔츠 남자는 바로 그 사건의 열쇠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은 교통사고였을지도 모르고요.
소미는 그 사고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루되었고 영애는 그 사고로 생명을 잃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억을 잃음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 했지만 죄의 무게는 끝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센터장과 낙주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소미가 자신의 죄와 마주할 수 있도록 돕고 그녀가 스스로 속죄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 심판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스스로를 구원할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해숙은 소미를 끝까지 품기로 결심합니다. 그녀가 소미의 잘못을 완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소미가 진실을 직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실화에서는 소미의 기억이 완전히 복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사건의 전말과 영애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떠올리게 됩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영애 앞에서 진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인간적인 용기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센터장은 그녀의 고백을 듣고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처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속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기에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영애의 용서 여부가 밝혀질 것입니다. 영애는 피해자로서 소미를 용서할 것인지 아니면 심판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겠죠.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길 것입니다. 실화는 단순한 클라이맥스가 아니라 드라마가 쌓아온 죄, 용서, 사랑 그리고 정의라는 복합적인 주제들의 완결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드라마는 조용히 다시 묻고 있습니다. 과연 당신이라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기억보다 집요한 죄의 무게, 그리고 그 무게를 이겨내려는 사랑과 용서. 여러분은 소미의 선택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 저는 드라마피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